어떤 여론조사에서 윤 책임이 68%입니다. 한동훈 책임 10%예요. 그러니까 윤의 책임이 7이라면 한의 책임이 1이다라는 거고 딱 보게 되면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 큰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한 거.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한 것이 굉장히 잘한 거고요. 내가 정치의 뜻을 접은 건 아니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깔끔했어요. 대통령들이 보게 되면 상상이 열을 받게 만들거든요. 이종섭 황상무도 며칠 만에 물러났습니까? 한참 끌다가 결국은 데미지는 입을 대로 다 입은 다음에 계속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게 너무 압도적인데 이 책임을 갖다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돌리거든요. 선거 끝나고 벌써 친윤 비윤에 지금 세력 다툼으로 들어가겠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남긴 기대와 한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뭐냐면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200석 개헌선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 그 체제 내에서 뭐 공천이 이제 밋밋한 아무런 맛이 안 나는 정말 무미건조한 공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의 막장 공천과 비교해서는 상대적 우위가 있었고 예. 그런 가운데 한때는 상당히 뭐랄까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잠깐이나마 승기를 잡은 적도 있었단 말이죠. 거기까지 올라간 것까지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힘이 갖고 있지 못한 게 바로 뭐냐면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영남 출신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수도권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선거 결과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선대위가 다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수도권의 민심 같은 것들 또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심리 같은 것들 어느 정도 아는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유세 현장에서 누군가 막 욕했잖아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이 말리려고 하니까 말리지 마십시오. 말하게 놔두십시오. 이거란 말이죠. 이거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틀막 했잖아요. 경호원들이. 이거랑 딱 비교될 때 예. 수도권 민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어느 게 더 잘한 겁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한동훈 실업기에 그 개헌저지선 정도는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 한 위원장이 바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정치판을 떠나는 건 아니겠죠. 아직 깔끔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딱 끝나면 누구 탓이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거 딱 보게 되면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 큰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 선거를 어차피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내가 치렀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한 거.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한 것이 굉장히 잘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 정치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뭐냐면 지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하지만 내가 정치의 뜻을 접은 건 아니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깔끔했어요. 이런 게 좀 한동훈스럽다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서 괜히 또 뭐 누구 책임이고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때 잠깐 말 실수를 한 적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내 책임입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거든요. 결과가 참패로 나타났으면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 그게 맞아요. 온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게 네 책임이냐 어디. 사실 대통령 책임이고 딴 사람들 책임이 더 컸지. 이런 건 국민들이 얘기하기에 놔둬야지. 예.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책임론이 좀 막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 내가 한 세 사람만 짚고 싶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박수영 의원, 친윤 의원이잖아요. 박수영이면 전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전 여의도 연구원. 네. 이분 얘기를 딱 들으면 진짜 황당하거든요. 참패했지만 우리가 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년 전보다 의석이 5석이 늘었다. 그다음에 득표율 격차도 지난번에는 8% 차이였는데 지금 5% 차이로 줄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5% 차이니까 우리가 3%만 더 먹으면 쉽게 말하면 야금야금 뚜벅뚜벅 전략, 가랑비 전략으로 3%만 더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참패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이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란 말이죠. 젖잘싸. 이건 현실 자체를 갖다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원해서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류가 있는 게 일단은 지난번 총선 같은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치러졌거든요.
그때는 여당이 아주 그 당시에 집권 여당 즉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게 뭐였냐면 예. 코로나 국면에서 이른바 K 방역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하하. 국정 지지율이라는 게 하늘로 치솟을 때 치러진 선거거든요. 예. 굉장히 우연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조국 사태로 인해가지고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면서 K 방역이 떠버리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막 하늘로 치솟을 때 치러진 선거예요. 그게 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고 역대 총선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근소하게 졌지. 이렇게 참패한 건 처음이고. 두 번째 이제 신평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분은 굉장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네. 이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현실 파악을 못 하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다 한동훈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하하. 한동훈이 셀카 찍고 대선 노름하느라고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대위도 원톱으로 꾸렸다. 민주당처럼 꾸리지 않고 원톱으로 꾸렸다. 당을 갖다가 친윤과 또 반으로 갈라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근데 한동훈 책임이다? 아니 그 애초에 그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불러온 게 누굽니까? 자기들이 불러왔던 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필요해서 불러왔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상민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데 아니 셀카놀이도 아무나 합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 인기가 당에 결코 손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예. 후보를 가리는 그 정작 지역에서 후보를 가리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은 그런 효과라도 없었으면은 당 전체의 그 사기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톱이었다? 원톱 아니었습니다. 여러 톱이 있었죠. 나경원도 있었고 원희룡도 있었는데 거기가 만만한 곳입니까? 자기 선거에 선거 치르기에도 바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보면 나경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이 7번인가 8번을 갔어요. 그렇죠. 거기서 거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선거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결국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분위기를 깼던 게 뭐예요? 이종섭 임명 문제였어요. 예. 거기다 한 방 더 때린 게 황상무였단 말이죠. 그럼 의사 파업 같은 경우에도 아니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밀고 나가버리니까 의사 집단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지금 다 물어보니까 이번에 다 딴 데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의사 집단이 그 가족까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보수층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달아나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들이 보게 되면 상상이 열을 받게 만들거든요. 이종섭. 문제가 됐으면 바로 내치면 되는데 그것도 계속 끌고 데미지 다 입은 다음에 나중에 내치잖아요. 황상무도 며칠 만에 물러났습니까? 한참 끌다가 결국은 데미지 입을 대로 다 입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을 열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의사 파업 같은 게도 담화문 나왔잖아요. 예. 딱 나왔는데 없어. 2,000명 고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 지금 요번에도 그 대국민 담화도 아니고 국무회의 발언 같은 것도 보면은 뭔가 달라졌을까 기대했는데 또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열받게 만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가 아주 고비마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리스크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고 대부분 다 언론에서 합의하는 얘기들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실제로 양적으로 말해요.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 여론조사로 좀 나오잖아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윤 책임이 68%입니다. 한동훈 책임 10%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1대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의 책임이 7이라면 한의 책임이 1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압도적인 거거든요.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게 너무 압도적인데 이 책임을 갖다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돌리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거랑 그렇잖아요. 내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너 선거진 게 네 탓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예. 원래 원인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보라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결국 이 책임론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 끝나고 벌써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친윤 반윤, 친윤 비윤에 지금 세력 경쟁, 세력 다툼으로 들어가겠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 책임론을 걸어가지고 벌써 권력 다툼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모습이 보기 안 좋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홍준표예요. 두 번째입니다. 박수영에 이어서. 네. 신평도 있고. 신평 세 번째입니다. 20분은 지금 철저하게 지금 대권 경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아까도 국민 여론이 분명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그럼 대선 패배 책임은 누구예요?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라도 그럼 자기가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대통령 잘못했다. 대통령한테 한마디 못합니다. 대통령을 지적을 안 하네요. 한마디 못하고 누굴 까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을 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왜 그럴까? 자기 미래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TK를 갖다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강성 지지층들의 일부 그걸 기반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쳐냄으로써 그 다음에 다음 대권 경쟁에서 저희가 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개인이 지금 앉아가지고 대권 경쟁할 때입니까? 대권 경쟁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을 추스려야 되고, 당을 수습해야 되고, 당이 뭘 잘못했는지 예.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앉아가지고 지금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